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하고는 그 어떠한 스포츠 얘기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마치 자판기와 같이 누르면 나오는 스포츠 박사들이죠. 오늘은 그 KBO 리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그 앞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1, 2위 간 맞대결 두 팀 4경기 차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선두 경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원래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개막 이후로 이렇게 1위를 장기 이제 레이스를 이어갔던 팀이 없었는데 네. 어차피 우승은 SSG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LG의 페이스가 7연승을 비롯해서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필이면 또 이번 주에 첫 시리즈가 SSG랑 LG랑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이제 2연전을 통해서 LG가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되면 2경기까지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죠. SSG가 만약에 또 다 이기게 되면은 확실하게 1위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두 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9경기 차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쭉 이게 차이가 있었고 그렇죠. 특히나 SSG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KBO 리그 출범 이후에 거의 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승부터 70승까지 전부 지금 SSG가 이제 선점을 해오면서 현재까지로의 이제 확률로 보면은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이 75%까지 지금 올라가는 75%,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지금 LG가 이게 깨려고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최근에 LG가 7연승을 이제 질주를 하던 사이에 SSG가 최근 5경기 성적이 1승 4패로 이제 부진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두 팀의 또 이 상대 전적 역시 이제 SSG가 LG에게 7승 6패로 아주 근소하게 예, 리드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잠실에서는 양 팀 다 3승 3패로 팽팽하게 네, 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아주 지금까지는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SSG가 먼저 5점을 냈다가 4회 말에 이 오지환 선수가 이 말로 홈런을 그랜드 슬램을 치면서 이제 5대 4까지 따라 붙었다가 조금 전에 이제 6회 초 상황에서 SSG의 9번 타자죠. 이재원 선수가 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105m짜리 3런 홈런을 치면서 현재 8대 4로 SSG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엎치락뒤치락 할 때는 한 점 차 승부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 지금 석점, 넉점씩 쾅쾅 쳐대니까. 맞아요. 예, 보는 팬분들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S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순위가 뒤집힌 경험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한치도 좀 방심할 수가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SSG가 뒤집힌 건 아니고 SSG의 전신이었던 그렇죠. SK 와이번스 시절에 2019년에 이제 25경기를 남겨놓고 2위였던 당시 두산 베어스에게 7.5경기 차를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뭐 확정적이다 했었는데 그 당시 SK는 계속 지고 마지막 경기인 두산에 계속 이겨가지고 마지막 날 역전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그러면서 결국 최종 우승도 두산이 차지했던 아픈 역사가 불과 3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SSG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그 당시에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꼬꾸라졌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SSG 팬들 입장에서는 설마 2019년에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겠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제 그때 주변에 이제 SK 팬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그 이제 경기를 이제 보러 갔었다가 그 경기 이제 끝나고서 이제 많은 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예, 그게 좀 후유증이 좀 오래 갔던 그런 이제 제 주변 팬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자, SSG 사실 이번 시즌만 바라본다면은 네. 정말 투타에서 완벽하고 약간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렇죠.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경기 보면은 4승 6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경기는 1승 4패고요. 네. 요즘 SSG가 왜 이렇게 주춤하게 됐을까요? 투타에서 완벽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SSG를 보면은 투타가 완벽하지 않아요. 투타 다. 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체가 좀 심하고 소위 말해서 잘 치는 타자들만 잘 치고 나머지 6명, 7명씩 부진을 한 상황이고, 추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그전까지 계속 네. 리드오프 역할을 못 해주고 있었고, 사실 이번 시즌에 그 SSG의 최고 히트 상품인 박성환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워낙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최지훈, 박성환 두 히트 상품이 좀 약간 부진한 측면도 있고, 타격 쪽에서 이렇다면은 투수 쪽에서는 불펜이 좀 문제가 많죠. 그렇죠. 예, 김태훈 선수, 김상수 선수, 그리고
마무리했던 서진영 선수까지 동반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선발진에서 아무리 많은 이닝을 던져도 마지막 결국 불펜진에서 지켜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역전을 허용하거나 뒤집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반대의 상황을 LG 트윈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7연승을 달리면서 LG의 팀 타율이 2할 7푼 3리에 네. 팀 OPS가 그러니까 출루 장타율 합친 게 7할 3푼 3리 아주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 시즌 팀 타율과 팀 OPS가 모두 LG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문보경, 최은성 그리고 오지환 이런 선수들이 지금 3할에서 4할까지 이제 육박하는 그런 어떤 지금 성적을 내면서 예, 이 선수들을 앞세워서 현재 LG가 아주 신바람 타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경기 이제 네. 2연전이죠. 이 두 경기가 굉장히 양 팀에게 중요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에이스 김광영 선수가 오늘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오늘 꼭 이겨야 하죠. 그렇죠. 이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현 선수의 성적 자체는 에이스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늘 5이닝 동안 피안타 6개에다가 4실점을 내줬잖아요. 물론 이제 오지환 선수의 말로는 때문이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김광현 선수는 자기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마운드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LG에 선발했던 이민호 선수는 3이닝 만에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최성훈, 송은범, 김진성, 김대유까지 불펜 소모가 많다는 점을 봤을 때는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SSG 입장에서는 내일 불펜을 총출동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점이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 반대로 가는 LG는 이제 이민호 선수가 3이닝에 홈런 2개 맞고 4실점을 했죠. 그리고서 최성훈, 송은범 그리고 김진성까지 지금 마운드에만 벌써 지금 4명의 투수가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이제 내일 경기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중간 개투진이 이제 계속해서 이 마운드에 올라서는 것은 이 내일 경기에도 분명히 이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LG가 이제 남은 이닝에서 좀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이 불펜진 활용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면서 이 남은 이닝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또 김대유 선수에 이어서 이우찬 선수까지 방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네. 되면 네. 벌써 6명의 투수를 지금 투입하고 경기 있거든요. 보시면서 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저 불량한 자세 보십시오. 이것도 방송이죠. 예, 꼭 국장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근데 보니까 그 순위 경쟁 일단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네. 남은 경기를 보니까 남은 경기 수는 LG가 더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앞으로의 예상 어느 팀에게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흘러갈까요? 지금 LG가 4경기가 더 남았죠. 네. LG가 29경기 남았고 SSG가 25경기 남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정현우 PD가 25경기 남겨두고 2019년에 그러네요.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가 뒤집혔던 그런 전력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번에 뭐 승차가 좀 벌어진다고 해도 이거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이 양 팀 일단 맞붙는 경기가 추후에 편성될 한 경기만 지금 남겨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연전을 치르고서 양 팀들이 또 어떻게 또 이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제 이 두 팀 1, 2위 경쟁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듣고 싶어요. 4월부터 지금까지 1위였기 때문에 네. SSG가 1위 할 것이다. 네. 이게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버텨왔던 힘이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오늘 경기 시작 전에 만약에 이 경기에서 SSG가 너무 힘이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면은 진짜 위험하다 생각했을 텐데 이런 경기들에서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이재호환 선수의 석점 홈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역시 1위를 버티는 데는 힘이 있구나. SSG가 저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원래 이럴 때는 대결 구도로 가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SSG가 그러니까 5월 달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키움한테 한번 한 경기 한 게임 반까지. 반 예. 게임 예, 그것까지 이제 쫓아 전방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또 벌렸죠. 음. 그러니까 SSG가 분명히 좀 어려운 고비들을 이제 겪었지만은 그래도 뭐 김광현이라든가 뭐 오늘 복귀한 추신수 선수라든가 네. 이런 베테랑의 어떤 힘도 있고 분명히 그것을 이제 버텨내는 그런 저력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번 2연전을 넘기고 나서도 저는 SSG가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서 그대로 이제 정규 시즌에서는 우승을 하지 않을까. 물론 LG도 이제 가을 야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또 상황은 봐야 그때 되겠지만 되면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SSG가 우승할 것이다. 확실히 예, 그렇게 이번 봅니다. 시즌 SSG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진짜 이기기 힘든 팀 상대방이. 그리고 쉽게 지지 않는 팀. 예, 정말 그렇죠. 예. 쥐더라도 정말 그 상대방의 진을 다 빼놓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 2 경쟁 말고도 오늘 또 재밌는 경기가 기아와 롯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 네. PD가 기아잖아요. 네. 예. 그 경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 자체도 굉장히 팽팽한데 네.
냉정하게 보면 지금 LG랑 SSG가 4경기 차이인데 박빙이듯이 롯데랑 기아도 5경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고 크다고 할 수 있는 차이고 그렇다면 기아가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또 8경기 차이나 나네요. 가장 KBO 리그에서 현재 안정적인 순위입니다. 5위라는 순위가.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기아 타이거즈 역대 최다 홈런 선수인 나지완 선수의 은퇴가 네.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역대 최다 홈런 프랜차이즈 선수인데 마지막 타석이 그냥 교체 아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타석에 서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종범 선수도 그랬고 좀 더 프랜차이즈 선수들에 대해서 마지막 타석에서 좀 화려하게 불태우고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지완 선수에게 딱 한 번이라도 네. 타석이 좋아졌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게 그 부분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좀 상징적인 맞습니다. 선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순위권 경쟁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김지한 기자가 순위표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현재 선두에서는 이제 SSG가 지금 올라 있고 4게임 차로 현재 2위의 LG 트윈스가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와 4위에 지금 승차가 많이 나지 않죠. 현재 그러니까요. 키움이 이제 69승 51패 2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현재 3위, 그리고 KT 위즈가 66승 51패 2무승부로 4위. 두 팀의 게임 차는 한 게임 반 차에 불과합니다. 여기도 재밌죠. 예, 그리고 5위에 지금 기아, 6위에 롯데, 그리고 7위에 NC, 그리고 8위 삼성, 9위 두산, 10위 한화. 이렇게 있는데 NC와 두산이 좀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가을 야구 이제 딱 그 이제 진입할 때 이 두 팀이 좀 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좀 선두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올 시즌에는 조금 좀 다른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굉장한 이변이 일어난다면야 이 순위표에서 커다란 변동이 있겠지만 아마 이대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네. 마지노선은 이제 기아와 롯데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연 두 분께서는 혹시 간략하게나마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뭐 정 PD야 묻지 않아도 당연히 롯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겠죠. 기아가 올라갔네. 네. 제가 아닙니다.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셨군요. 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민규 단장이 또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송승준 선수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 내적으로 약간 내흉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역시 롯데 입장에서 오늘과 내일 기아와의 2연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네. 경기를 일단 먼저 잘 보내고서 지금 또 게다가 경기 수를 봐도 기아가 롯데보다 3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에서 롯데가 산술적으로는 한 7할 승률을 남은 경기에서 거둬야지만이 많이 해야죠. 지금 이제 기아와 어느 정도 5위 싸움, 5강 싸움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롯데는 또 이 이대호 선수의 또 은퇴가 그렇죠. 걸려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어떤 좀 동기부여를 나름대로 안고서 남은 경기를 좀 치러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좀 기아가 이 5강 싸움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네. 좀 평범하지 않은 성적으로 연승을 거둬야지만 롯데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 PD와 김 기자 시간에는 메이저리그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BO 리그 경기 상황과 판도 살짝 짚어봤는데요. 정말 두 분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따자작 나오는구나. 예, 자판기라는 별명이 그냥 보통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두 분께서는 관심이 없는 스포츠가 있나?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거.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네. 좀 따라가기 힘든 스포츠가 있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흥 스포츠로 떠올랐죠. 이 e스포츠. 예, 이 부분은 제가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했죠. 그 4년 전에.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정식 종목이었을 때 그 제가 현장 취재했었을 때 정말 그 현지에 아주 엄청난 이 열기를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하고서 4년 뒤에 만약에 아시안 게임 취재를 가면은 e스포츠를 좀 정복을 해봐야지 했는데 이게 따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워낙 네. 또 젊은 층들이 많이 향유하는 스포츠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라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지만 바둑
장기 이런 경우도 네. 스포츠. 네. 소위 말하는 멘탈 스포츠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칙도 너무 어렵고 막상 진입 장벽도 높다는 생각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분께 잘하는 종목으로 가보시죠. 네. 편하게 갑시다. 네. 자, 주간 MLB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활약부터 짚어볼까요? 김하성 선수가 이제 3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를 했죠. 오늘 경기에서. 그런데 팀은 샌디에이고는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최지만 선수는 이제 반대입니다. 타격 부진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또 하루 만에 나왔다 결장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팀은 보스턴의 6연승을 저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이끌고 있고요. 네, 참 이게 두 팀이 지금 상반된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우리가 4월? 5월쯤에는 주전 경쟁에서 항상 걱정이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선수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복귀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드는 대신에 네. 팀이 좀 3연패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와일드카드 싸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나름대로 사정권에는 그러니까요.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연패가 이제 이어지면서 현재 와일드카드 싸움이 보면은 지금 샌디에이고가 지금 전체 그 내셔널리그에서 2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가 3위, 그러니까 반경기 차로. 그다음에 미러키가 바로 그 밑에 지금 2게임 반 차로 지금 4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셔널리그에서는 이제 3개 팀이 이제 와일드카드로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샌디에이고와 이제 4위 이제 바깥이죠. 이 컷오프가 되는 이제 미러키와의 게임 차가 3경기 차이기 때문에 네. 아직 남은 경기가 좀 제법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이고가 연패가 길어지면은 아주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최지만 선수는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사실 상반기에는 이럴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아니 뭐 왜냐하면 올스타에 저희가 뽑힐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그런 했었습니다. 얘기도 우리가. 했었죠. 예. 상반기 기록만 보면 전반기 때는 타율 2할 7푼 8리 홈런들 7개였는데 네. 후반기에는 29경기에서 타율이 1할 1푼 홈런 2개에 그치고 있고 9월 달 들어서는 안타가 아예 없습니다. 빵하니까 영할에다가 OPS도 0.111에 불과한 좀 아쉬운 성적이고 이제는 상대 선발이 우한인 경우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즌 종료 후에 최지만 선수 입지 자체도 템파베이가 아닌 다른 구단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뭐 지금 최근 들어선 출전 자체도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아무래도 타격이 부진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출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타격 감각이 끌어올리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타자는 무조건 경기 감각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뭐 성적이 이제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그 팀에서 이제 신뢰를 그만큼 받는다면은 뭐 감독 코칭 스태프도 그 선수에게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주면서 이 감각을 끌어올리게끔 이제 노력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최지만 선수의 이 상태와 팀 내에서의 이런 분위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예,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이 경고성 메시지를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감독이 이렇게 이 언론을 통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준다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다 내년 시즌의 플랜에 캐시 감독의 플랜에 최지만 선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또 읽기도 했거든요. 만약 내년에 우리 플랜 없는 선수면 잘하든 못하든 솔직히 크게 뭐 쓴소리를 안 할 텐데 오히려 내년에 기대를 하고 믿어야 하니까 그런 쓴소리를 한 걸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또 들긴 합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미운 놈인데 그래도 애정이 있는 미운 놈이니까. 그렇죠. 예, 내 계획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자, 팀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확실히 좀 분위기 전환 그 되었으면 절실해 좋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혹시 뭐 최지만 선수 관련해서는 이 부진의 원인이라고 뭐 추측되는 기사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예, 가변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네. 기본적으로 최지만 선수 하면 출루율이 높은 선수인데 그렇죠. 단타가 많이 안 나와서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성구안이 흔들려서 나쁜 공에 손이 많이 나간다. 이런 분석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지만 선수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최지만 선수 꼭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경기들도 짚어볼까요? 에런 저지가 54호 홈런을 쳤습니다. 네,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은 아주 상당한 좀 기록도 지금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요.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에서 6회 말에 이제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양키스가 5대2로 승리를 하는데 저지의 홈런이 기여를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54개 시즌 아치를 그려내면서 이제 60개 홈런을 향해서 바짝 다가선 그런 기록을 냈습니다. 네, 벌써 이제 3경기 연속 홈런 본데 만약에 이런 페이스를 유지해 간다면은 네. 이번 시즌 65개 홈런 때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대로 60개 이상을 친다면 이게 2001년 이후에 21년 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개 말씀하셨던 페이스로 간다면은 1961년에 같은 양키스에서 로저 메이리스가 세웠던 61개 기록이 사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최다 홈런 기록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궁금한데 당시에 이 로저 메리스가 136경기에서 53홈런을 쳤는데 오늘 이제 홈런을 치면서 저지 같은 경우는 135경기에서 58홈런을 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빠른 페이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양키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메리칸 리그 최다 홈런 기록 세울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야 대단한데 이러면은 뭐 MVP 경쟁에서도 확실히 앞서 나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도 타자에서도 뭐 오늘 홈런 2개를 치기는 이제 했고 네. 투수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작년에 이어서 또 MVP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저지가 홈런을 비롯해서 뭐 타자, 득점, 장타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메리칸 리그를 넘어서서 메이저리그 전체 지금 맞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공격 거의 대부분의 이 부문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양키스의 이제 성적까지 뒷받침된다면은 충분히 MVP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이렇게 에런 저지가 홈런왕 경쟁에서 쭉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내셔널리그 홈런왕 경쟁은 어떤가요?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팽팽한 게 1위부터 6위까지 한 개씩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위인 카일 슈아버가 36개고요. 6위인 크리스찬 워커가 이제 31개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라도 멀티 홈런 치면은 바로 2계단 이상씩 순위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긴 나네요. 그렇죠. 개수 자체가 그렇죠. 예. 자, 또 이번 시즌에 홈런 포하면 푸울스죠. 어제 이 컵스와의 경기에서 8회 말에 대타로 나와서 네. 이제 투런 홈런을 쳤죠. 그러면서 올 시즌에 푸울스의 시즌 16호 홈런 그리고 통산 695호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한 달 동안에만 홈런 8개를 쳤고요. 네. 그러면서 또 9월에도 이렇게 홈런포를 계속해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 푸울스의 은퇴를 미루면은 어떻겠냐 뭐 이런 지금 미국 야구 팬들의 여러 이제 여론이 있는데 푸울스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커리어는 충분히 놀라웠고 내 뜻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은퇴를 번복하겠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KBO라 마찬가지로 모두가 바라는데 한 명이 반대하는데 그 한 명이 너무 중요하군요. 당사자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지한 기자, 네. 뉴욕 매치 불안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김지한 기자의 저주 아닙니까? 이렇게 뉴욕 가다가. 매치 빈도 말하는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두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46일 동안 지금 선두였는데 지금 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지금 애틀랜타와의 게임 차가 한 경기 차까지 지금 바짝 쫓아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매치도 지금 성적이 좋았는데 그렇죠. 애틀랜타가 더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지금 한 경기 차까지 이제 쫓아왔거든요. 워낙에 작년에 또 월드 시리즈 우승팀의 또 위용도 있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에서 이제 애틀랜타와 이 매치의 이 동부지구 선두 싸움도 상당히 또 볼만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매치가 그래도 앞서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주가 성립할지.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김지한 기자가 많이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매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꾸 칭찬하면 못하는 타입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에도 경기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메이저리그 또 KBO 리그와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오늘 못다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저녁 8시 반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